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오늘 11월 19일 화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장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도 흐름이 살짝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시황부터 보죠.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17포인트가 조금 넘게 올랐습니다. 장 초반에 가파르게 쫙 올라가더니 그 높이를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030선에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은 역시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오늘 코스피 상승의 힘입니다. 2,100억대, 기관까지 합하면 양쪽에서 약 3천억 원대의 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매수가 쏟아져 나왔고요. 자, 코스닥에서는 5포인트 가까이 빠졌습니다. 야, 이거 다시 500선 위협받는데요. 네,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량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약 300억대 정도의 물량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2.4원이 내리면서 1,055.5원입니다. 네, 코스닥의 하락세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조금 전에 그래프를 보니까 무슨 동계올림픽 스키 슬로프도 아니면 쫙 밑으로 내려가는 게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좀 괜히 마음이 좀 서늘한데요. 요즘 들어서 중소형주 위주의 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전망에 따라서 코스닥 쪽에 좀 집중했던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텐데, 자, 그런 분들께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시면서 아주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저희 최고의 전문가분들과 2시간 함께 하시면 큰 도움이 분명히 될 겁니다. 자, 먼저 정재훈 멘토가 첫 번째 타자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 시황부터 체크해 볼까요? 예, 일단 양극화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소 시장은 1% 가까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1% 가까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좀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부분들을 보게 되면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따져놓고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과 기관 쪽, 일단 거래소 시장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코스닥 시장은 좀 매도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경기 민감 섹터들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의 묻지마 매도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거를 연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최근에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중소형주들에 대한 탄력적인 흐름들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들은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국 쪽의 러셀 지수를 좀 보시더라도 중소형주들이 신고가의 흐름들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기관 쪽에서의 매도가 상당히 좀 대량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은 포트에 좀 편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다소 지연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수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좀 봤을 때 일단 저점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거나 그리고 기존의 주식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좀 더 인내를 좀 가지고 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흐름들은 작년에도 똑같은 흐름들이 나타났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섹터들이 먼저 올라가고 난 이후에 12월 연말장이 들어서면서 중소형주들이 한 번에 큰 폭의 좀 상승을 그 다음에까지 이어갔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기회의 시간이 좀 다가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기회 순간이 다가온다.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다시금 조만간 이게 터닝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수급 특징주라면 어떤 것들입니까? 예,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종목군들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보셔야 될 부분들은 ETF 상품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코덱스 200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대형주 섹터, 즉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외국인 쪽에서도 꾸준하게 이 코덱스 200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더라도 지금 현재 코덱스 200 이 종목 ETF 상품을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꾸준하게 ETF 상품 즉 코덱스 200이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일단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뭐니 해도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150만 원대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지만 지수는 고점대의 2060포인트대를 뚫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섹터 중에 IT 섹터와 자동차 섹터는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경기 민감 섹터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경기 회복에 따른 베팅이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실적을 기반으로 했던 그런 섹터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들입니다. 밸류에이션 상으로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는 여전히 좀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아마도 주도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자동차 섹터의 기아차입니다. 현대차보다 큰 폭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일단 추세가 이탈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하락 N자형의 조정을 좀 받고 난 이후에 바닥을 다지고 현재 다시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락 이후에 반등 절반의 좀 되돌림 자리대를 파악을 해서 보게 된다면 일단 64,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일단 남아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하락을 한 이후에 반등은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은 50%의 절반의 되돌림이 좀 나온다라는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 기아차도 약 한 2%에서 3%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그 다음 종목은 중소형주 중에 베이직하우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과거에 중국 시장에 대해서 탄력을 좀 받았던 부분들 큰 폭의 좀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받았었습니다. 2011년도에 약 27,800원의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요.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다가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긍정적이고요. 여기에서 모멘텀으로 좀 보게 된다면 중국 내수 섹터에 대한 수혜 기대감을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 고점대가 21,950원짜리 대입니다. 올해 5월 달에 형성되어 있던 그런 고점인데요. 이 고점을 한번 돌파 시도는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조정 시에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전략이 일단 유효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시장에 맞는 일단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전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잠시 보여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 1,050원대 중후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이제 가장 낮은 최저 수치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최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불안감이 분명히 업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수출주들 당연히 이제 그에 따른 영향을 받을 텐데요. 자, 이런 상황에 대한 배경과 앞으로 전망을 해주십시오. 예, 일단은 이 원달러 환율이 가장 밀접하게 받는 게 일단 수출주들이 가장 큰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더더욱 더 봐야 될 부분들은 일본 엔과도 함께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달러 과거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 리스크적인 요인들은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해 놓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원화가 강세가 보이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미국 쪽에서는 양적 완화에 대한 기존 정책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한 일본 쪽에서도 일본 엔화에 대한 약세 이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 한국 원 같은 경우는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환율에 대한 하락폭을 좀 부추기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한국 원달러 부분들이 좀 더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N 같은 경우는 100엔을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수출 기업에서는 다소 충격적으로 좀 다가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과거와 좀 대비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대비를 좀 해놓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 포인트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해외 생산 기지가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즉 현재에 대해서 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큰 영향, 리스크적인 요인은 일단 배제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그 흐름들로 좀 놓고 봤을 때 엔화가 일단 약세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스마트폰이라든가 반도체 정도의 이 중심으로 수출이 좀 증가가 됐다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 환율에 대해서 경쟁력을 좀 갖추고 있다라는 부분들 일정 부분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수출주들이 약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대신에 만약에 피해를 보게 된다면 수출주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좀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엔화에 대한 부채가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부채에 대한 부분들이 감소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좀 얻을 수 있겠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항공주라든가 이런 부분들, 엔화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이 반사 이익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동차주, 중국 모멘텀 등으로 강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분야이죠. 자, 연말까지 이런 상승 랠리 이어질지, 또 이러한 점이 우리 주식의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연말 랠리로까지 좀 힘을 보태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예, 일단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자동차 섹터는 시장의 주도 섹터 중에 한 섹터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모멘텀이 좀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일단 접어들면서 신차 효과가 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초에 3월경에 기아차에서 중국에 대한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바로 이제 가동에 좀 들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증가되는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흐름들이 자동차 쪽 섹터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증가 요인들,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 기조는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완성차 쪽 섹터보다는 부품 섹터를 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품 섹터들 같은 경우는 다변화를 좀 해놓고 있는, 고객사에 다변화를 해놓고 있고 현지 공장에 대해서 함께 진출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완성차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좀 팔아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부품 섹터 같은 경우는 고객사들의 다변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이율들이 좀 많이 남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흐름들이 맞물리면서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인의 역할을 좀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수가 밀려 내려왔을 때 어느 정도 방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대그룹 계열사, 이 무더기로 신용등급 하향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대상선 등등 지금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두 개 회사가 유동성 위기 등으로 상당한 지금 위기감을 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런 영향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데요. 자, 주가에 미칠 영향과 대응 전략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금일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일단 주가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많이 밀려 내려온 상황에서 금일 같은 경우는 큰 폭의 변동은 좀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기술적인 흐름상 역별 구간에 좀 놓여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전략이 유효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종목군들 이제 상당 부분 좀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단 돈을 빌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일단은 이자 비용들이 급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부작용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에는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좀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 같은 경우라면 말 많고 탈 많은 주식은 일단 피하고 보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당분간 좀 멀리 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굳이 이게 말 많고 탈 많고 유동성 위기 겪고 있고 상당히 좀 어려움이 예상되고 이런 주식에 물론 이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아주 그냥 매력적인 그런 단어도 있긴 합니다만 그 수를 입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웬만하면 좀 탄탄하고 실적 좋은 곳으로 눈길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자, LIG 손해보험이 지분 매각 소식에 급등했다고요.
예, 금일 같은 경우 급등세를 좀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신고가의 흐름들까지도 기록을 했었는데 거의 상한가까지 진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12%의 강세의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최대 주주 구분상 외 특수관계인 16인이 일단 지분을 좀 매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기사화가 좀 됐었습니다. 장외환치 1257만 주입니다. 상당히 좀 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디에 좀 넘길 것이냐, 즉 경영권을 넘긴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이 LIG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 4위를 좀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1위, 2위, 3위 기업이 어느 정도 이 눈독을 좀 들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기대감에 현재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매각을 하고 난 이후에 LIG 건설이라든가 기업 어음, 그런 이 투자자에 대해서 피해 보상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 매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 즉 M&A 이슈가 좀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추천 종목에 대한 AS입니다. 11월 5일에 추천을 받았습니다. 한 보름쯤 전에 추천을 받았는데요. 소리바다. 이거 손절과 터치를 했습니다. 예, 손절가 터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소리바다 같은 경우는 음원 관련 섹터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데 3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한 차례 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지금 이중바닥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마무리를 국면을 좀 접어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3분기도 실적이 일단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4분기 때도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전히 이격적인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한 번쯤 움츠리고 난 이후에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좀 안 좋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함께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소리바다 같은 경우는 적어도 3,600원대까지 일단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응을 못 하신 분들이라면 일단 잘라내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보유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라내기보단 좀 더 보유하면서 견뎌보자, 이런 답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재원 멘토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함께했던 또 정재훈 멘토가 또 이게 옆에 있을 때 또 제가 또 칭찬을 하면은 쑥스러울 수 있어가지고, 이게 오랫동안 또 방송을 해보니까 우리 또 정재훈 멘토께서 이 시장을 보는 눈이 굉장히 정확하고, 전망을 하는 게 날카롭습니다. 새인 것처럼. 자, 또 함께 여러분께서 또 정재훈 멘토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11월 23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13층에서 연말장 주도주와 함께 또 여러분께서 평생 투자하는 데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 또 방법, 팁,
그런 노하우까지 모두 아낌없이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께서 여건이 허락하는 한 많이들 오셔가지고 또 정재훈 멘토와 함께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유머 감각도 좋아가지고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네,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자, 계속해서 선물왕 주쌤 김도영 멘토를 연결해서 선물시장의 흐름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중소형주에 특히 코스닥 쪽에 좀 투자했던 분들 좀 상당히 좀 죽을 맛일 것 같습니다. 선물시장은 그나마 좀 나아야 될 텐데요. 그쪽 어떤가요? 네, 일단 선물 시장 역시도 개인 투자자와 시장이 반대쪽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위축되면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쉬어가는 템포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 포지션들을 계속 잡을 수 있는 역발성 공포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어제 올라가지 못한 부분은 오늘도 오늘 부분에서는 똑같은 수급에 출발되었지만 반등치를 가지고 강하게 상승세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속에서 안타깝게도 중소형주 쪽에 코스닥 쪽에 조금 힘든 과정들을 갖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역시나 현재 선물 시장 쪽에서도 개인들과 반대쪽으로 시장이 교란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시장은요, 베이시스와 함께 현물의 강도 그리고 선물의 수급적인 특징으로 3박자가 모두 어우러져 우상향 쪽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확대가 되고 있고 그에 따른 투신 쪽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쪽에 청산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을 모두 다 커버링을 하면서 위쪽으로 당겨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옵션 시장 쪽에서 놓고 보시면 현재 개인과 외국인, 기관계 쪽에서 개인들만의 콜옵션 쪽의 매수 집중, 외국인과 기관계 매도 포지션들이 좀 구축되어 있습니다. 풋옵션 역시도 외국인들 양 매도 포지션 쪽으로 시작 스타트가 좀 되었고요. 개인들 포지션만이 매수세로 좀 들어오고 있지만 급폭 자체, 시장에 교란되는 부분은 조금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추이짝으로 좀 놓고 보면요. 자, 베이시스 상황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고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된다고 늘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현재 기준점에 베이시스가 컨텐코 1.4대까지 강하게 올라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점에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동반 매수가 들어오는데요. 자, 당분간은 이렇게 지속되겠습니다. 결국 얕은 백오데이션 마이너스 0.3에서 백오데이션 상태에서 플러스 0.3대 부근에서는 영락 없이 매도 우위 쪽이 일부 이번 주 기준만 보더라도 베이시스 위치상으로는 매도 압박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고요. 하지만 그 부분을 뛰어넘는 시점에서는 영락 없이 컨텐코가 고평가다라고 인식이 될지 모른지언정 무조건 매수로 들어오는 차익과 비차익 쪽에서 좀 바스켓이 비어있는 부분을 추가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장 대응 전략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다른 것은 집중해서 보실 필요는 없겠고요. 바로 이 개인들 포지션입니다. 제가 앞에서 안타깝게도 중소형주와 함께 비슷한 발상이 좀 계속 나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 시장 내내 시장의 우상향 감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연거푸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들을 잡았습니다. 일부 축소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자, 요 부분이 개인들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확대가 되면 시장은 더 급반등으로 마무리. 자,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만약 매수로 들어온다면 시장은 조금 상승폭을 반납해서 마감된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개인과 반대로 포지션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오후장 황금 라인 쪽으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후장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오늘장 같은 경우에 강한 상승세 이후에 중요한 자리대를 지지력을 나오면서 지금 위쪽에서 고점 대롱대롱 팬톤을 만들지만 이렇게 신호등의 모양상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들을 가져올 수 있는 포지션들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아침에 강한 상승세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더라도 트레이딩 관점들은 좀 보였었고요. 이 관점 속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겠죠. 오늘 오후장의 마지막 부분에 맞을 것 같은데요. 변곡점 구간을 놓고 보면 268.70으로 설정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지지력이 지금 테스트가 나오면서 오후 내내 1시 중반부부터 계속 지지력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이 자리를 깨지게 되면 순간적으로 내려올 텐데 이건 지금 베이시스의 고점 대롱대롱과 그리고 미결제의 추이 때문에 현재 위쪽의 고점 대롱대롱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최종 마지막 부분까지는 긴장을 놓지 마셔야 될 것 같겠고요. 황금 라인이 268.70대를 깨고 내려갈 때 매도 포지션을 보시는 것이지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매도는 쉽사리 보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물시장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선물왕 주쌤 김도영 멘토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은 1등주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SK증권 역삼 PIB센터의 조윤석 과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네, 자, 먼저 현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네, 우선 오늘 같은 경우 지수가 좀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외국인 매수세가 전과 다르게 조금 적극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 2천억 정도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도 2천 개약 이상 매수가 진행이 되면서 프로그램 쪽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여기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차익이 아니고 바로 비차익이라는 점이죠. 비차익이 3천 원 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점을 미뤄 봐서 현재 매수는 글로벌 마켓에서 신흥국과 관련된 펀드가 유입이 된다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이 극명한 차별화를 보이는 점은 바로 이 비차익 매수세에 의한 차별점이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표면적으로 보시게 되면 미국의 유동성 정책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거라는 것들은 계속적인 유명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산업구조 변화가 지속이 될 거라는 것들은 이미 3중 전략이 끝나고 나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글로벌 펀드들이 좀 반응을 하면서 중국을 포함한 저희 나라도 여러 가지 신흥국에 포함된 펀드들에서 매수가 이루어지는 걸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비차익 매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오늘 같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계속적인 거래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쉽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외국인 매수 위주의 자동차나 조선 그리고 화학 같은 대부분의 외국인이 좋아할 만한 섹터 그리고 중국과 연결된 섹터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주로 연결이 되면 더 좋은 그런 종목 선택이 되겠죠. 이런 위주로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시장 그리고 거래소 시장에 극명한 차별점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요새 분위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헤지펀드 국내에서 롱숏을 진행하는 여러 가지 펀드들이 있습니다만 코스닥 쪽에 조금 강하게 공매도가 좀 진행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매도 진행상이 좀 끝날 때까지는 아직까지 코스닥에 쉽사리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타이밍을 기다려보신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내일 한 번 정도 코스닥이 더 밀리게 된다면 낙폭과대 코스닥 대표주 정도로서 분할 매수를 진행하게 된다면 강력한 리바운드가 한번 진행이 될 때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래소 대표 우량주 그리고 낙폭과대 코스닥을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코스닥 쪽이 좀 많이 빠졌다 보니까 낙폭 과대주를 적절하게 매수만 한다면은 상당히 좀 고수익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낙폭과대 코스닥 대표주 매입할 만한 종목을 우리 투자자분들께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을 좀 손에 꼽으시겠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코스닥 중에서도 제가 대표 주식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상 대표 주식들은 많이 빠지지 않은 상태죠. 특히 테마 연관이 되어 있는 주식들 위주로 하락이 좀 강하게 시현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종목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 태블릿 PC의 성장성에 대한 그런 의구심은 절대 가지지 마시고요. 이런 종목들 위주로도 접근이 가능하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테슬라의 급락에서 2차전지 관련주가 실적이 되든 실적이 되지 않든 급락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옥석가리가 진행이 되는 상황이 미뤄지는 것을 보아 우선 장비 업체와 테슬라 모터스에 직접적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 업체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접근한다면 좋은 수익이 나올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들어서 이제 1등 종목들이 나오는 그 섹터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야들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관심과.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거래소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거래소 전반적으로 좀 언급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좀 특이한 종목들, 업종들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부그룹주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한 2조 원 수준의 자구책보다 훨씬 뛰어넘었었던 3조 원 수준의 자구책을 마련했었죠. 그렇게 되면서 동부그룹주 전반적인 유동성 해소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안도 랠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강한 상승세 이후에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었지만 앞으로도 이런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투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관련으로는 동부하이텍, 동부제철, 동부건설 등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구책이 마련된다는 건 결국 매각 이슈로 이루어져서 주가의 가장 큰 재료죠. M&A 이슈가 같이 묶어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오늘도 이런 종목들을 빠지더라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정치 관련주입니다. 안철수 신당 창당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써니전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테마주들이 강하게 움직였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많이 움직이지 않다가 이제서야 조금 움직이는 거래소 업종인데요. 바로 보험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동부화재도 마찬가지고요. LIG 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그 대주주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강한 상승이 시현되고 있고, 또한 3분기 실적이 이제는 바닥을 터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와 또한 저평가 매력, 그리고 그간 보험업종을 짓눌렀던 손해로 부분에 대해서 피크가 친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대두가 되면서 동부화재나 LIG보험, 그리고 현대해상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보험업체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동부그룹주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잠깐 좀 즉석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동부제철이 오늘도 상한가 올랐다가 지금 상한가가 풀려가지고 5%대까지 지금 5% 상승이죠. 어쨌거나 거기까지 지금 밀려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한가 풀려서 좀 밀려나 있는 상황을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좀 흘려버려야 됩니까? 네, 저는 매수의 기회를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당장 매수를 진행하시는 것보다 분명히 주가는 강한 상승 시간이 당연히 차익 매물이 나오기 따름이죠.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이 진행이 된다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주가는 반드시 횡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뉴스를 기다리는 그런 대기 매수세들이 꾸준히 있을 것으로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 지금 구간에서는 횡보 시점, 횡보에 이미 상당 부분 기일이 지난 이후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기간은 일주일이 될지 아니면 하루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1, 2주 정도가 지나게 된다면 횡보 구간이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하실 1등 종목으로는 역시 또 동부그룹주군요. 동부하이텍이네요. 네, 동부하이텍입니다. 우선 턴어라운드 시점이 임박을 했기 때문에 펀더멘털 분야에 조금 이상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 대표적인 파운드리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국 쪽 스마트폰 성장세가 아직도 굉장히 무섭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얼마 전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LG전자가 글로벌 순위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자리를 바로 중국 로컬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로컬 기업들의 스마트폰 센서 및 기타 부품들을 매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매출액 비중이 전체 매출액 비중에서 30%가량 육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는 국내 파운드리 업체뿐만 아니고 중국 스마트폰 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부품업체라고도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턴어라운드 기조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바로 재무구조 개선입니다. 얼마 전에 동부그룹 측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발표했었죠. 동부메탈 같은 경우도 당연히 매각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올해 안까지 동부메탈을 매각하지 않을 시에는 산업은행, 즉 채권단 쪽으로 매각권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동부그룹에서는 동부메탈을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동부메탈이 매각이 된다면 동부하이텍의 가장 문제가 됐던 재무구조였죠. 무려 6천억에 가까운 그런 빚을 갖고 있는데, 그런 빚을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재무구조 개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은 앞으로도 꾸준히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재무구조 개선이 되고 난 이후에도 중요한 점은 다시 한번 M&A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죠. 뉴스에서도 이미 언급이 됐었습니다. 삼성이나 LG, 현대차가는 굴지의 대기업들, 특히 파운드리 업종에 반드시 필요한 대기업들이 M&A 가능성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앞으로 그 매수자에 대한 그 폭은 좀 적어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어찌됐든 상당히 매력적인 매물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자구 개선안으로 동부하이텍을 매각하기로 예정을 했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팔릴 수 있을 만큼 건전해졌다는
그런 내부적인 자신감이 투영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 매각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 측면에서도 2분기에는 이미 영업이익을 100억 정도 높였기 때문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올 한 해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횡보 후에 다시 한번 매수를 조금 진행해 보시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횡보 후에는 좀 매수를 지속해보자. 아무래도 이제 동부 하이텍이 비메모리 분야라든가 파운드리 분야, 비메모리 분야가 SK 하이닉스라든가 LG전자에서도 충분히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업 분야와 노하우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물로서 상당히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자, 가격이라면 어느 정도 선에서 접근을 할까요? 예, 제가 6,500원 부근이라고 원고에 지금 방송에 좀 나가고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지금 6,500원 미만에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생각한 6,500원 정도가 횡보 후에 평균가 정도로 제가 계산한 가격이기 때문에 6,500원 미만에서는 횡보가 끝난 이후에 매수를 가담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순간 6,100원 정도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위치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가에서 전고점 부근 9,000원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겠지만 현재 오늘 거래가 너무나 많이 터졌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은 조금 적어졌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 약 8,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았습니다. 6,000원 정도로 잡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8,000원, 손절가 6,000원, 그리고 매수는 그냥 지금 정도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윤석 과장과 함께 동부 하이텍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 시장의 추세라든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파악을 해야지만 충분한 이해와 앞으로 갈 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낼 수 있겠죠. 그런 추세를 여러분께서 정확히 짚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추세 매매의 달인 JB스탁의 이상문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현 시장의 추세 매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주목해서 관찰해야 될런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주십시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매수해주면서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추세적으로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긴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오르는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해서 내일 파는 정도의 이제 짧은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큰 수익을 좀 보긴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는 매매 스킬도 굉장히 좀 중요한 타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면 환율이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언급했던 1,054원을 이제 근접함에 따라서 이제 정부 개입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전에도 이제 1,070원 이상 이제 환율이 변동을 하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좀 나타났던 부분을 상기시켜 본다면 당장 내일 당장 이렇게 급락이 나오진 않겠지만 짧게 보면 이번 주 말이나 이번 주 말 금요일 정도나 아니면 다음 주 초 정도에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 매수세에 의해서 이제 종목들이 상승한 만큼 오늘 오른 종목들은 좀 피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투신이나 연기금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종목군으로 이제 투자가 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외국인이 매도세가 나타나라고 판단하는 만큼 이제 투심 약화되는 흐름은 당연한 것이고 때문에 이제 경기 방어주라든지 기관이 매수한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 시각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추세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추세 종목군 넓은 숲부터 먼저 하나하나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기 방어주라든지 아니면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이제 주가 방어가 좀 가능하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이걸 매수해서 큰 수익을 본다는 관점보다는 지금 매수한다면 크게 손해는 보지 않을 거라고 좀 판단하는 종목들인데요.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삼립식품입니다. 제빵이나 프랜차이즈 휴게소 등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제빵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제빵 사업의 매출의 43%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식빵이나 케이크류 등 전반적인 수요 증가가 계속 나타나면서 견조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샤니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이제 국내 브랜드빵 시장의 대표적 기업으로 좀 올라왔는데요. 좀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외국인 비중도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함에 따라서 4분기 실적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꽤 가파른 흐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봉을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계속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매수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지수가 빠질 때는 이런 종목이 더 크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4.5% 정도 올랐다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변화했는데요. 오히려 지금 타임에 이 종목을 매수한다면 다음 주 초나 중순 정도의 수익 실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삼립식품 오늘의 첫 번째 종목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네. 다음 종목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기간에 이제 매도세에 의해서 많이 하락했던 종목이라고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기간이 이제 공매를 통해서 이제 주가가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 정도 나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최근에 이제 기간의 매수세가 이제 계속 포착이 되면서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제 크게 뭐 추세를 이탈하는 흐름이 좀 나오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에서 이제 블레이즈 소울이 이제 서버가 뭐 18개에서 32개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 2014년 1분기에는 길드워2, 2분기에는 북미의 와일드스타 등을 런칭하면서 이제 매출 확대 기대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나타났던 게임 중독법에 의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지 않은 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게임 업종 중 가장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중간에 눌림봉이 잠깐씩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추세적인 상승은 계속 이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롯데 이제 계열사로 이제 석유화학 회사로 프로필렌, 타디엔 등의 생산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3분기 견조한 실적을 발표하였으면서 하였고, 이제 4분기에도 이제 실적 증가의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주봉으로 20주선을 많이 목표가로 많이 삼는데요. 이미 이제 20주선을 막 돌파하려는 흐름이 딱 나와주고 있습니다. 과거 차트를 좀 돌려본다면 과거에도 20주선을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타났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번에 20주선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추세적으로 예전 고점까지는 장담은 어렵을 수도 있지만 36만원 선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롯데케미칼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등 종목군은 삼립식품, NC소프트, 롯데케미칼 이 세 종목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자, 이 세 종목 모두 지금 시장 상황에서 지금 정도 이렇게 좀 매수를 해도 별 위험성이 없는 종목이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냥 지금 정도 가격에 사들여도?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삼립식품 같은 경우는 오늘 바로 매수해도 괜찮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점으로 매수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보통 개인들 같은 경우는 한 타임에 딱 들어가서 매수하는 타이밍은 좀 좋지 않지만 조금씩 눌렸을 때 10% 이렇게 매수를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이제 한번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강한 급등이 좀 나올 수도 있다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차라리 조금 빠졌을 때, 눌림목일 때 한 21선을,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붕 떠서 이평선을 전부 밑으로 깔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럴 때는, 큰 비중보다 한 10% 내외 정도는 매수는 가능하겠고요. 만약에 21선까지 눌림이 나타난다면 한 20-30% 비중으로도 충분히 담아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종목에 대해서 한번 관심 두고 매수 관점으로 잘 접근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지 타픽주로 꼽아오신 경우는 포스코군요. 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한 종목이죠. 여름 냉열 그리고 스테인리스 등을 생산하는 국내 이제 최강 업체인데요. 예상보다 좀 부진한 3분기 실적을 발표하였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지난 8월에 뉴스를 보던 아시다시피 화재에 의한 판매량 차진이 있었고 또한 후판 가격 인상을 좀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예상을 빗나가면서 빗나갔고 또한 전방 수요 산업이 이제 재고 확충을 좀 나설 거라는 이런 기대감도 있었지만 역시 이제 뚜껑을 까보니 역시 이제 기대만큼 이제 재고 확충 수요가 늘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 회복 흐름이 예상보다 좀 늦게 나타남에 따라서 이제 포스코 실적 개선 흐름도 좀 다소 늦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이제 포스코라고 불리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스틸이라는 종목인데 USS라고 불리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이제 5년간의 흐름입니다. 과거 이제
10년 뭐 이 정도 부분부터 이제 고점을 찍고 쭉 하락 추세를 겪었으면서 최근에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전 고점을 좀 돌파하는 흐름 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뒤집어 생각을 한다면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생각을 했을 때 물론 후판 가격이라든지 생산 능력 변화도 좀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세계적인 철강 업체의 주가를 아무래도 유심히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유나이티드 스틸의 흐름을 보면 최근에 이제 이전 고점 돌파한 흐름 나타나주는 만큼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 아직 월봉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월봉상 보면 고점에서 이제 쭉 내려온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반등이 이제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실적 개선 흐름이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경기 회복과 함께 글로벌 철강제 수요 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다소 딜레이된 부분이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수라고 하면 중국의 철강 공급 이제 과잉이 해소가 될 것인가 아닌가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과 그리고 생산 능력 증가율이 좀 둔화가 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공급 과잉이 좀 완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런 철강 공급 과잉이 해소되면서 철강제 가격 상승이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제 지금 뭐 오늘 종가로 매수해도 괜찮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목표가로는 이전에 고점에서 많이 하락했던 흐름을 생각했을 때 38만 원 선까지 바라본다면 충분히 목표 가격까지 도달 가능할 거라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들어왔던 것을 평단가를 생각했을 때 한 32만 2천 원 정도 이탈한다면 단기적으로 추세 하락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손절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포스코를 사들인다면은 내가 갖고 있는 자금 중에서 한 몇 % 비중 정도를 할당하는 게 적절할지도 궁금하고요. 앞서 세 종목과 이 포스코, 이 한 종목을 비교할 때 어떤 우월한 그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를 이 중에 가장 이제 최선호주로 꼽는 것인지 앞서 종목들보다 그 차별성에 대한 설명도 주시면 이해가 잘 될 듯 합니다. 일단 오늘 제가 이제 가져온 종목들의 컨셉을 대략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크게 매도를 하지 않는 부분이 첫 번째 많이 봤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위주로 봤습니다. 제가 앞서 오팡이 아니라 오늘 시황에 대해 말씀드린 부분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 있는 종목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강한 매수로 들어오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쥐락펴락하는 부분도 물론 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 주가를 끌어올린다고 해서 당장 크게 뭐 이득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 박스권 흐름이 좀 나타날 건데요. 때문에 지금 지금 이 코스피가 2028포인트로 지금 21선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뭐 최대로 본다면 2050선에 60선까지 올라갈 확률도 있겠지만 오히려 좀 추세적으로 이제 계속 파동을 타면서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주목하고 있는 종목을 이제 추천을 드린 부분이에요. 포스코와 다른 종목보다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은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추세적으로 많이 올라탄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큰 변동 없이 저점은 분명히 확실히 확인을 하였고, 그리고 최근 횡보 흐름이 나타나는 중에서 이제 기간 매수가 계속 꾸준히 들어오는 만큼, 지금 매수한다고 해도 기간 평단가랑 비교했을 때 크게 많이 이제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좀 유리하다는 판단에 포스코를 좀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포스코에 대한 추천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스코로 이루어진 포트를 한번 표로 짜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현금 비중은 85%이고요. 포스코는 15%의 비중으로 비교적 적게 안정적으로 갖고 갑니다. 자, 포스코 이제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고 목표가 38만 원 신규 편입을 했으니까 앞으로 수익 나는 대로 또 손실 나는 대로 여러분께 그대로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상민 전문가와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마감 시황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